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학원 원장 권세욱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도 광북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별 문항 개수를 확인해 보면 객관식 16문항, 서술형 3문항. 자, 배점은 객관식 75점, 서술형 2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3문항의 25점이란 말은 8점, 8점, 9점. 비교적 배점이 큰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가급적이면 서술형 문제를 먼저 보는 것도 요령이 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기출 난이도를 3년간 난이도를 보면서 앞으로의 문제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는 하레벨이 6개, 중레벨이 11개, 상레벨이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년도에는 하레벨 7개, 중레벨 11, 상레벨 1, 19년도에는 하레벨 2개, 중레벨이 17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레벨은 개인적인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난이도로 제가 볼 때 광북고등학교 난이도가 비교적 이렇게 굳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레벨이 2문제가 있고 중레벨이 11문제가 있는데 이 중레벨 중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문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레벨을 결정지었던 킬링 문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객관식 15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15번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선생님들도 오메가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오메가 문제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오메가 문제를 충분히 많이 반복을 시켰고 그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기본적인 오메가 문제는 사실 아니었고요. 그놈을 변형을 시켜준 문제로 체감상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오메가 문제를 많이 반복했던 친구들은 거의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16번 문제, 이 문제가 사실상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문제는 도형을 이용을 해서 그 그림의 길이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그림은 많이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변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닮음을 이용을 해서 길이비를 만들어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도형 문제는 언제나 아이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실제로도 이 문제를 맞은 친구와 아닌 친구로 등급이 갈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형 3번 문제, 이 문제는 시간에 쫓겨있던 학생들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4차식을 주면서 그걸 인수분해를 해서 어떤 도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인수분해가 한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였던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예상 등급을 하기 전에 이번에 지금까지 시험을 보고 있었던 모든 학교를 다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한다면 단언컨대 광명북고가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광명북고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킬링 문제를 3문제만 찍었지만 사실 다른 학교랑 비교한다면 킬링 문제가 5문제, 6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아이들한테는 많이 부담스러웠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전교의 90점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은 높게 봐도 80점 후반대가 1등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0점 초 정도가 2등급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광명북고라는 학교 자체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80점 이상과 70점대에서 아이들이 많이 빽빽하게 모여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서 한두 문제 싸움인 거죠. 거기서 대부분 친구들이 다 같이 틀렸던 문제들은 다 같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은 완벽하게 풀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맞을 문제를 맞아주고 틀린 문제를 틀렸는지, 그래서 등급을 영리하게 3등급이라도 맞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문제는 욕심을 내서 다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진짜 50점, 60점대를 맞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평을 해보게 되면, 자,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광명에서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평가되는 문제들을 보면은 정말 킬러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을까라고 판단해 본다면 그런 문제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저희가 뭐 서울권에 비교했을 때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까를 판단한다면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공통적인 성질이 문제 초반부터 문제가 어려운 게 좀 많이 섞어져 있어요. 한 10번 초중반부터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고, 혹은 10번 안팎에 있었던 뭐 7번 문제, 8번 문제부터가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쉽게 술술술술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진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광북고에서도 10번 초반부터 문제가 어려워서 아이들을 정신적으로도 혹은 시간적으로도 많이 괴롭히지 않았을까. 제가 실제로 이 시를 보고 온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본 결과 시간이 많이 모자랐다, 혹은 그래서 마지막 논술력 문제를 못 적었다라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서술형 한 문제가 8점짜리 9점짜리 문제였죠. 그러면 그 세 문제를 먼저 문제를 풀고 세 문제의 시간 배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잡고 그 세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객관식을 먼저 풀어내는 것도 좀 더 영리한 전략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서술형의 논술형에서도 감점을 맞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광북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많이 연습을 했고 많이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 학교 수학에서는 평상시에서도 광명권에 만족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 터라 더 많은 레벨의 문제와 더 다양한 문제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 때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서울권에 있는 혹은 대치동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하면서 풀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족한 점수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어려운 걸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그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 우리 시험이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공부하게 된다면, 그죠? 언젠가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게끔 제가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실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대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광북고등학교는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라는 거를 항상 마음에 놓고 공부를 어렵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도형 부분과 그리고 함수, 방정식, 부등식 등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원 자체적인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도형 파트에 나오는 공식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것들에 대한 활용과 응용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원의 방정식 같은 챕터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의 광북고의 시험 난이도를 비추어 볼 때 지금 난이도가 많이 굳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또한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모의고사형으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광북고등학교 문제는 모의고사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본 문제에 대한 응용 문제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더 많이 연습을 하고 더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까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또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